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묵묵히 흐르는 날들. 위대한 사람은 전쟁이 아닌 기다림 속에서도 싸운다. 1592년 1월 21일, 통영 바다는 이례적으로 고요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불지 않았으며 파도조차 자취를 감춘 듯 조용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번잡하고 무거웠다. 새벽녘, 나는 동원으로 향했다. 날이 추워 잔설이 어기마다 흩어져 있었고 군졸들의 발자국만이 제자리를 오가고 있었다. 한쪽 손에 떡국 한 그릇을 들고 있던 병사는 나를 보며 급히 자세를 고쳐 잡았다. 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동원에 앉아 문서를 펼쳤다. 요즘 들어 조정에서 보내온 장계들에는 불안한 기색이 가득했다. 일본의 침공 조짐이 심상치 않다고들 했다. 그러나 조정은 여전히 체계적인 대비보다는 말잔치에만 바빴고 지방에서는 병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보고만 연일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 장계 위에 직접 손으로 글을 더했다. 병사 훈련의 매진함, 수군의 정비를 늦출 수 없음. 기록은 단순했고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매일 밤땀과 함께 배어 있었다. 그날도 나는 군사들의 무기 훈련을 점검했다. 녹슨 칼을 가는 병사, 무겁다며 투덜대는 수졸, 그러나 그 속에서도 눈빛이 살아있는 몇몇 장정을 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들이 목숨을 내걸지 않도록 내가 먼저 죽을 각오를 해야겠다. 해가 기울 무렵 통제영 앞 바닷가를 걸었다. 폭우 너머 갈매기들이 낮게 날았다. 이 고요함이 언제까지일 수는 없겠지. 나직하게 읊조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고요한 날일수록 더욱 대비해야 했다. 전쟁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니까. 나는 지금 싸우지 않는다. 그러나 싸울 날을 기다리며 매일을 준비한다. 침묵 속에서도 나는 내 나라를 지키는 중이다. 이 조용한 날들이 훗날 우리 백성에게 피난처 같은 날들이 되길 바라며. 제목: 칼날 위의 고요. 고요한 날에도 장수는 칼을 갈고 마음을 다스린다. 1592년 1월 23일, 하늘은 어김없이 맑았다. 이틀째 바람도 잦고 바다도 잠잠했다. 바깥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평온했지만 내 안의 시계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오늘도 나는 동원으로 향했다. 해가 뜨기 전의 통제영은 싸늘한 기운에 잠겨 있었고 졸고 있는 병사의 어깨 위엔 서리가 내려앉았다. 책상을 마주하고 앉자 또 하나의 보고서가 내 손에 들려왔다. 내용은 다르지 않았다. 전라도 일대의 수군 상황과 정박 중인 함선 점검 결과, 또 선소의 노가 멈추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일부 장정들이 도망쳤다는 소식까지. 군율을 어긴 자는 엄히 벌해야 마땅했지만 나는 그들이 왜 달아났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했다. 굶주림, 두려움, 그리고 무관심한 조정.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손으로 장계를 쓰기 시작했다. 궁이 물난자 벌하였음, 병선 점고하고 장수들을 독려함. 그 단출한 한 줄이 내 하루였다. 그날 오후엔 바닷가를 돌았다. 함포를 점검하며 병사들의 훈련을 다시 지켜보았다. 이 칼은 왜 이렇게 녹슬었는가? 밤새 바닷바람을 막지 못해 그렇습니다. 병사의 말에 나는 칼을 뽑아 검날을 쓸어보았다. 날은 무뎠지만 나는 그 속에서 내 마음을 보았다.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 전쟁이다. 적이 없다고 마음 놓을 수 없는 것이 장수의 운명이다. 나는 싸움이 없는 이 고요한 날에 더욱 긴장해야 했다. 침묵은 종종 폭풍의 전조였다. 백성들이 밥을 짓고 아이들이 뒹구는 지금 이 순간조차 나는 깨어 있어야 했다. 칼은 쓰지 않을 때 갈아야 하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때 다잡아야 한다. 그것이 내 전쟁이고 내가 지키고자 하는 이 나라의 평화였다. 제목, 정막 속의 맹세. 보이지 않는 칼날 앞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1592년 1월 24일 새벽. 하늘은 어제처럼 맑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은 듯 묵직했다. 오늘도 동헌에 나섰다. 망설임 없는 걸음이지만 나의 눈은 수시로 군졸들의 얼굴을 살폈다. 긴장과 피로가 그들의 눈꺼풀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아침부터 전라우 수영으로 보낼 장계를 다시 정리했다.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좌수영에서 달려온 기별이 도착했다. 적의 기척은 없으나 민심이 술렁인다. 결국 문제는 병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칼보다 무서운 건 불신이었다. 병졸의 동요가 백성에게 번지고 그것이 곧 패배로 이어진다. 그래서 나는 말을 탔다. 수군을 이끌고 전라도 일대의 해안선을 점검하러 나섰다. 바람은 차고 얼굴은 얼었다. 하지만 말이 지나가는 마을마다 백성들의 얼굴이 나를 붙잡았다. 장군, 일본이 정말 쳐들어오는 것입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그들에게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요.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소. 해질 무렵 다시 돌아온 통제영에는 군율을 어긴 병졸 2명이 끌려와 있었다. 탈영까지는 아니지만 무단이탈. 그들은 죄를 뉘우쳤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나는 그들을 엄히 꾸짖었지만 곤장을 치진 않았다. 오히려 병사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바다뿐만이 아니다. 사람이다. 서로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큰 배도 가라앉는다. 그 말에 장수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병졸들의 눈엔 다시 불이 붙었다. 이 고요한 바다 위에서 나는 적과 마주하고 있다. 그 적은 때론 일본의 왜군이요, 때론 내 안의 두려움이다. 그러나 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지키는 것은 단지 영토가 아니라 사람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제목,
바다보다 깊은 책임. 바람이 불지 않아도 돛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1592년 1월 25일. 오늘도 맑았다. 날이 이렇게 맑은 날은 오히려 불안하다. 전쟁이 닥쳐오기 전 세상은 언제나 조용하니까. 나는 이른 새벽 동원에 나가자마자 각 수군 진영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검토했다. 정비된 전선의 수, 복귀하지 않은 정찰병, 그리고 선소에서 제작 중인 무기들. 모든 것이 그럭저럭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서 놓쳐선 안 될 틈이 있을지도 몰라 더욱 날카롭게 살폈다. 이순신이라는 이름 석자는 그 누구보다 많은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다. 나는 바다를 지켜야 했고 동시에 백성들의 마음도 지켜야 했다. 오전엔 장수들과 함께 함포 점검 훈련을 다시 진행했다. 긴장감이 느슨해질 틈이 없기에 나 스스로 기어코 함포 옆에 서서 총포를 쏘는 자세를 점검하고 조준선을 맞췄다. 이렇게 느슨히 당기면 안 된다. 다시. 내 지시의 병사들은 다시 포를 세웠다. 그들은 이미 수백 번 이 동작을 반복했지만 나는 그것이 수천 번이 되어도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랐다. 전쟁은 익숙함에서 방심을 만든다. 그날 오후 통영 바닷가를 거닐던 중 한 노인이 말을 걸어왔다. 장군, 이 고요한 바다도 곧 피로 물드는 것이오? 나는 잠시 말없이 파도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오. 하지만 그 피는 적의 것이어야 합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장군.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한 문장이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 평범함이 무너지지 않게 하느라 하루 종일 싸웠다. 보이지 않는 적, 느슨해지려는 마음, 흔들리는 민심. 나는 그 모든 것과 맞서 싸우는 장수다. 칼을 뽑지 않아도 마음속에 검을 간직한 채 살고 있다. 그 마음이 오늘도 조선을 지키고 있다.